얘가 누군지 맞춰볼래? 안 돼! 이 선생님 가봐! 선생님 한번 안아줄래? 파이팅! 하이지? 이렇게. 자! 오케이? 네. 선생님이 하나 보여줄까? 선생님이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 엄마가 제일 좋아. 정말로? 공룡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 엄마가 좋아? 선생님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주입니다. 바야흐로 우리에게 2020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들 신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어떤 아이들은 기관 생활을 시작해야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예정일 것 같습니다. 남자애들에 대한 상식 중에 하나는 레너드 sak스 박사 이론에 의하면 남자애들이 여자애에 비해서 언어 능력이 평균 1.5세가 느리다. 우리 아들 5세는 옆집 딸내미 3.5세와 언어 지능이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기관 생활을 할 때 조금 느린 남자아이들을 두고 있는 어머님들은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친구들이 보면은 언어만 느린 것은 아니고요. 고근육 발달도 느리고요.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남자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친구들의 유형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에 빠지고 나면 그거에 빠져서 상대방 이야기를 잘 못 듣는 이런 증상이 함께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나 기관 생활을 할 때 이런 문제로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거나 유치원 선생에게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제가 만난 아이를 영상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런 건 어때? 같이 가자. 슈. 자, 가자. 자, 가자. 다 했어? 다 했어? 선생님, 써봐. 짠. 잠깐. 선생님은 더 새로운 종이를 갖고 오겠어. 합체해보는 거야. 짠. 여기다가 선생님 또 다른 거 그려볼까? 이번에는 거미 만들까요? 거미? 그래,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거미 그려볼게. 거미다. 이건 거미줄이잖아요. 거미줄이야? 그럼 거미 어떻게 생겼는데? 보여줘봐, 선생님.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그게 거미예요. 거미구나. 다른 애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왕거미다. 나는 너를 잡아먹을 거다. 하하하하하. 입이 이렇게 커. 구해줘봐. 거미줄. 오호호, 안 돼. 나도 더 무섭게 악어를 소환하겠다. 악어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소근육 발달이 느리고요. 이 친구는 올해 지금 7세가 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형태가 마무리되어서 나오거나 하는 그림보다는 아직은 나눠기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전부 다 이걸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마음이 조금 눌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는 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대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제 눈을 많이 마주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표현하고 싶은 것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6살입니다. 유치원 특수반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친구들에 비해 언어와 인지가 느립니다. 그리고 산만하고요. 그래서 언어인지 수업을 3년째 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다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아기 때부터 TV 노출이 많이 되었고요. 무기력한 날들이 좀 많았으며 집안일을 해야 할 때 TV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모든 것을 해주다 보니까 아이는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점은 아이가 다른 사람을 잘 쳐다보지 않고 주의 깊게 보고 듣지를 않습니다. 바라봐야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행동이나 말을 할 텐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상대방의 표정을 열심히 살피기는 하는데요. 평소에는 그렇지 못해서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재미난 점은 어머님이 이 아이가 유치원 기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공격성을 보이고 하니까 이 아이를 유치원 특수반으로 보낸 거예요. 그 기간에 들어가 있으면 또래들에게 치이지 않고 밀리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내셨고요. 근데 그전에는 아이가 이상 증상을 계속 보이던 아이가 말도 잘 하지 않고 표현도 잘 하지 않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 친구가 반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많이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때 못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되면 내가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에 눌려서 아 나는 모든 것을 못하는구나 하고 마음의 착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는 아이가 부족한 게 있을 때는 반드시 그만큼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시각을 전제에 두고 찾아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지? 오! 엄청난 뾰족한 가시다. 이게 다 입이야? 다요. 니라스키사우스다. 아니. 그러면 나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그래야지. 너 혹시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를 아는가? 아프기. 오! 박치기 공룡을 알다니 대단하다. 이 아이를 보면 소근육이 조금 느리고요. 눈마주침이 조금 더 안 되고요. 인지에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인지 형태 그리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 면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 특정 사물, 공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랑 그림을 그리다가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니 아이 눈이 반짝이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제가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그러니까 박치기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는 바로 박치기 하면서 그 공룡의 이름을 알아맞히더라고요. 혹시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아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봐봐. 선생님 문제 낼게. 네. 하나, 둘, 셋! 이 공룡은 무엇인가요? 티라노사우루스. 오! 공룡이. 과연 시험 쓸 수 있을까? 아이스크림. 오, 됐다! 화이팅! 하이팅. 오! 자, 이것도 봐봐. 뭐예요? 스테고사우루스 읽어봐. 대고사우루스. 이게 뭐야? 스. 그렇지. 이건 뭐야? 이크티오 사우루스. 니크노사우루스. 공룡 탐험을 할 수 있으면 공룡 박사구나. 난 공룡을 쓰는데요. 선생님은 이것도 공룡 만들 수 있다? 오! 으아, 나는 공룡이다. 다다다다다다다.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친구는 어쩌면 공룡에 대한 탐구력이 높은 유형일 수도 있겠다 하고 와서 공룡이 그려져 있는 도서를 갖고 와서 아이에게 맞추기 게임을 했더니 바로 아이가 그 영역에 대해서 빠져들어가면서 표현하는 능력과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인지 능력이 느리다, 표현 능력이 느리다, 소근육 발달이 느리고 눈마주침이 안 된다라는 단서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아이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각만을 갖고 아이를 대할 때가 있는데요. 이 방향으로는 아이를 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이가 갖고 있는 것과 갖지 못한 게 있을 때 갖지 못한 것에서만 집중을 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자존감 상실, 마음의 착각이 일어나서 아 나는 되게 부족한 아이구나 라고 느끼고서는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는 효과가 가장 큰 마이너스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자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면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이 상대방이 너 잘하는 거 그만하고 부족한 거 극복시켜 줄게 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영역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의 말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는, 아빠는, 선생님은 너를 잘못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 아니라 너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가 잘못되지 않았고 너가 갖고 있는 걸 끌어내려는 사람이야 라는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그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다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아들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썼던 8가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한두 가지 정보를 갖고 아이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지능이 IQ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인간이 성장하는데 IQ는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IQ는 그냥 논리적인 사고력 한 가지 일부에 불과할 뿐이지 인간의 가능성은 한 가지 IQ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게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한 가지 지능이 아니라 적어도 8가지 지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그리고 대인관계지능, 공간시각지능, 그리고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친화지능 이렇게 총 8가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이론이 꼭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간생활에 적응 잘하는 몇 가지 특징만 갖고 좁은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넓게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초등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사회화가 완벽하게 되었냐 되지 않았느냐, 이 아이가 한글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량교육에 대한 초점을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만난 친구는 어때요? 인지가 느리다, 언어가 느리다, 눈맞춤이 안 된다. 자, 이런 부족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아이가 갖고 있는 자기주도 성향이 강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탐구력이 강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 몰입해서 한 가지에 집중하면 깊이 있게 몰입해서 다른 이야기가 안 들릴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몰입감이 있는 친구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교육자의 고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짧은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학교에서 지금 수학을 얼마나 잘하느냐, 선행을 몇 바퀴 하고 있느냐, 언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사회성이 얼마나 되느냐, 매우 중요한 지표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는 결국 나중에 여러분의 아이가 중학생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되면 분명히 아이한테 이걸 물어볼 겁니다. 너 뭐 좋아하니? 너 뭐 하고 싶니? 오늘 영상에서 만난 아이는 이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물어봐야 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고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다 라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갖길 바라면서 오늘의 짧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